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서울 날씨는 괜찮았는데요. 또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제 방송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듣는 방송이다 보니까 충청권에 계신 분들 비 피해 없기를 바라겠고요. 또 정말 계속적으로 지금 국지성 호우가 어디에 쏟아질지 모르는 이런 날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들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오랜만에 넘어서서 좋았다면은 다시 한번 오늘은 또 0.9%대 하락을 하면서 2480포인트대까지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이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오늘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투자 심리의 악화를 가져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5%대 하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1.1%대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4%대 그리고 다우존스는 0.18%대 하락을 하면서 미국 시장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그에 비한다면은 국내 주시장 사실 또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0.9% 정도의 하락이라면은 좀 선방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마이크론 역시 실적 경고를 얘기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상당히 위축이 되었던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는 좋지 못했었고요. 이제 또 오늘 밤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CPI에 대해서 좀 우리는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월스트리트 저널 예상치에 따르면은 미국의 7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7% 올라서 전월의 9.1% 상승보다는 상승세가 둔화되었을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좀 이런 예상치에 부합하고 또는 예상치보다도 더 낮게 나오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좀 시장에 좀 안도감을 주는 안도 랠리를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CPI가 좀 시장 분위기에 반전을 이끌어줘서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2600선 이상까지의 좀 반등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상승을 했어요. 환율이 1310원대까지도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어제 외국인들이 사실 306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뭔가 좀 내일에 좀 걱정스럽다 그런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10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 그래도 1000억 정도라면은 큰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유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지난 8월 3일 수요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5거래일 상승 이후에 하루 조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주식을 처음에 배우고 그럴 때는요 5일 연속 오르는 주식은 일단은 좀 수익을 챙겨라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특히 이제 또 증권사 직원을 만약에 하면은 어쨌든 수수료도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고객의 종목이 5일 연속 오르면은 일단 좀 수익 실현을 해라 그러면은 최소한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5일 연속 상승 이후에 오늘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또 내일부터 또 5일 연속 상승을 하면은 255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CPI만 잘 버텨준다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8월 10일이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도 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실적도 예상보다는 더 양호하게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 4일날 저점을 잡고 나서 시장도 좀 반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시장 주가의 움직임이 이어진다면은 8월달 오늘의 하루의 조정은 또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코스피 지수 2500선 이하면요 PBR 1배 이하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국면에서는 시장에 대한 너무 고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포트를 구성을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낼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실적이 받쳐주는데 못 간 그런 소외주들을 찾아내는데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대건설이 오늘 7%대 강세를 보이면서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GS건설도 2%대, 대우건설도 2%대 강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 이제 현대건설이 7%대 상승을 보이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좀 방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정해졌고요.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7월 달에 7월 24일 일요일 정도에 관심 종목으로 제가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제가 건설주 중에서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던 게 현대건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 보시면은 2주간의 움직임 상당히 좋죠. 그래서 저의 정말 방송 다 못 들으시더라도 일요일 방송이라도 꼭 들어달라고 주위 분들에게 홍보해 주시면은 최근에 정말 좋습니다. 어제 CJ제일제당도 그렇고요. 오늘의 현대건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은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주들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 사실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라고는 또 말씀을 못 드려요. 항상 중요한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앞서서 언급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방한 일정은 10월 말에서 11월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또 그 전에 조정을 보인다면은 관심 있게 지켜보면은 또 그때 뉴스 같은 게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건설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런 부분들도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건설 관련주는 조정을 보일 때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런 점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사실 포스코 홀딩스 얘기를 하려다가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오늘도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정말 인플레이션 시대라서 안 오르는 게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반기에 국내 자동차사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포스코 관계자가 오늘 밝혔고, 현대제철 관계자도 상반기에 원자재 가격 인상을 반영해서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강 주요 업종 종목들에 대해서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또 투자의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 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도 요즘에 정말 무섭습니다. 태조 이방원에도 끼었던 종목이 이제 태양광인데 OCI도 5%대 상승을 하면서 124,500원대까지 기록을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에 따른 수혜감이 계속적으로 좀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양음량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OCI 같은 경우 적어도 한 14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보인다면은 12만 원대 초반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겠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조선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쪽 한번 좀 살펴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이 5.8%대 강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태조 이방원에 조선주도 끼어 있었죠. 그래서 조선주 최근에 분명히 뭔가 투자자 여러분들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업종인데요. 신조선가가 20개월 연속 상승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쨌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그렇게 좀 소문에 비하면 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런 거에 비하면은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애매합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조선업종은 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정 시에 좀 접근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중기적 관점에서도 한 종목 정도는 좀 포트폴리오에 있으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만약에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좀 일부는 좀 차익 실현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